뭐 저는 좋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할 때 이제 제가 좋은 질문이라고 알고 있는 게, 어, 그, 뭐를 이제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를 하고 적게 물어보는 게 좋은 질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또 확인하시는 거. 또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또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라는 것들, 계속적으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넓게 발굴하시는 그 과정이 저는 좋은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방 정리였지만 이제 뒤쪽으로 갔을 때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빠가 이제 아이 방 청소하는 것 자체가 아이의 어떤 생활 태도를 교정하려는 마음도 물론 뭐 일부 있었겠지만 코치로서 그 아빠와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 좀 막 진정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근원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이후부터 대화가 굉장히 따뜻해졌거든요. 앞부분보다도. 그래서 그러한 질문이 사실은 만약에 저가 질문을 했다 그러게 되면 방정리 중심에서 굉장히 한정돼서 얘기가 됐을 텐데 아이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는 거에서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포인트 예. 찝으셨네. 이야기가 의식 확장이 일어나죠. 시각 전환이 네. 일어나죠. 네, 10분 그러면서 만에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데 우리 코치님은 오늘 주제가 남들 보기에는 방정리로 보이지만 아이와의 관계에 깊은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이 전환이 되는 순간이 대화에서 가장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뭐 구체적으로 질문을 유도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는데 그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그거를 이제 피코치님이 스스로 찾을 수 있고 또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게 질문을 굉장히 적절히 잘하셨다는 부분이 되게 논리적으로 되게 잘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뭐 염준 코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실제적으로 저도 15분 코칭이라는 걸 계속 그런 어떤 그 로직을 익히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끌어내는 부분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 적절한 질문이랑 또 리액션 해주시고 그 피드백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피코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부분에서 저도 되게 많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시간은 짧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까지 모든 단계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적절하게 시간 배분해서 잘 이끌어낸 점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분이 다시금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목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끌어주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R에 대한 어떤 그런 구성을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개발할 점은? 개발할 점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초반에 라포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배려해서 진행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좀 전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 아무도 이거 얘기 안 하네. 제가 목표하고 나서 오늘 말씀 나누신 거는 한국코치협회 윤리 기준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지켜짐으로 편안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때는 꼭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선포해 주시고 또 오늘 호칭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이것도 새롭죠? 네. 어떤 분은 사장으로 불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사모님, 어떤 분은 사장, 뭐 선생님, 코치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초반에 처음 만났을 때 한 번은 이렇게 불러주면 좋아요. 되게 그 예의가 바르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좋잖아요. 두 개 정도 제가 여러분이 안 배웠던 거 넣어준 거고 여기 시험 볼 때 해도 좋고요. 안 볼 때도 시험 아니고 진짜 고객 만날 때 첫날은
제가 비밀을 지킬 것이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속에 있는 얘기를 안 내놓으니까 코칭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밀 규정은 항상 첫날 처음에 고객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면 또 다음에 KPC나 가면 또 지켜야 될 것이 또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은 요 2개 정도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그리고 들어갔죠? 그리고 목표, 그 다음에 바로 뭐 오늘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어떤 주제로 할까 바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시험이라서 그래. 시험이라서. 시험에서 라포하다가 5분 10분 갔다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컨디션 정도 묻든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오늘 날씨가 참 춥던데 건강은 어떠세요? 뭐 이 정도로 해야지 뭐 지난주에 생겼던 힘든 일 이야기가 보따리가 나왔다가는 또 망치는 거야. 아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시험 볼 때는 우리 서로 맞춰주니까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래퍼 하는데 긴 얘기를 하거나 2번, 3번 왔다 갔다 4번 왔다 갔다 했다가는 시간 까먹어서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컨디션 정도 묻고 그렇군요. 아유 좋으네요. 자, 그래서 목표를 빨리 들어간다. 여기 시험에서는 군더더기 빼버리고 프로세스대로 쏙쏙쏙쏙 가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어려움이 뭔데요? 목표를 아까 우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맞춘 다음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부터만 이야기해야 돼, 우리는. 그냥 앞에 거는 비성립이 되어서 없는 걸로 하고 서로 맞춘 다음에 다시 시작했으니까 거기서부터만 보면 자, 그래서 아이 환경 만드는 방법 찾기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깔끔하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나오는 거야. 서로 맞춰주니까. 그래서 그거요. 저는 목표 잡는데 되게 신속하게 잡히죠. 그러면 라포하고 목표 잡는 데까지 한 2분? 아까 뭐 윤리 규정도 얘기하고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해가지고 한 3분인 그렇게 하면 3분 걸려. 그렇게만 해야지 더 많은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코치 한 사람은 시험 보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자기가 고객이 되었다가 이 사람이 코치 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코치가 되고 이 사람이 고객이 돼줘야 돼. 서로 한 번씩 코치가 되고 고객이 돼줘야 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목표를 내줘야 그리고 라포 형성도 너무 질질질 끌면 안 되고 조금은 맞춰줘야죠.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한 3분 안에 여기까지 끝내고 그래서 어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위생도 안 좋고 밖에서도 이제 매너도 뭐라 그러지 밖에서도 그 버릇이 나오면 안 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개입 안 했죠. 어려움은 그냥 어떤 상태가 현재 상태를 말하기만 하는 거지 거기 개입하면 안 돼. 거기 개입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제 거기서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충고받아요. 아유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애들 갖고 그러세요. 당신은 클 때 안 그랬어요. 이러면서 조언하고 충고가 나오잖아. 우리는 꼭 참아야 돼. 그런 힘든 게 있으시군요. 공감만 해줘야지 그때는. 어려움 얘기할 때는 공감만 한다. 그러시군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시군요. 한 다음에 그러면 환경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렸잖아. 시간의 대부분은 자원에서 보낸다. 제가 오늘 자원 찾기에서 한 3분의 2를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원 찾기에서 한 8분에서 10분을 보냈어요. 목표 찾기 쑥 지나갔고 실행 계획도 쑥 끝났잖아. 나머지는 다 우리가 코칭 스킬에서 뭐 공감해라, 경청해라, 3F 해라, 뭐 강력한 질문 이런 거는 다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자, 자원에서 자,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첫째, 수납 부족 나왔고 둘째, 또 뭐 있어요? 둘째, 이거 나왔어. 또 뭐 있어요? 셋째, 혼자 힘드니까 주일에 도와서 또 뭐 있어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응원해주나? 와우, 그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것도 좋으네요. 네. 이 공감 계속 해줬죠. 그러니까 고객이 용기를 내어서 또 나가고 안심하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또 아이디어가 또 떠올라. 근데 그 응원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이거 얘기하면 좀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관둬야지. 열정이 떨어져. 그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응원해주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잘했어요. 응원해줘야 돼. 응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또 뭐 있어? 이런 단순한 질문인데도 또 내놓는 거야. 용기를 내서 또 내놓죠. 자, 이렇게 단순한 질문인데 이렇게 파워풀한 대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죠? 다 봤죠? 여러분, 이 프로세스가 세계 135개국에서 쓰는 스탠다드 프로세스예요. 얼마나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연구하고 해서 써보고 이걸 만들어놨어요. 오늘 우리 박 코치님 보세요. 대안을 쑥쑥쑥쑥 내놓잖아.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도 이야기가 가구 배치하는 걸로만 끝날 만한 얘기였는데 아이와의 관계로 이야기가 진전되면서 확 바뀌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갔는데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야기도 자주 해요. 이분이 이거 얘기할 때 사실은 3번부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서 혼자 힘드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부터도 감동이 좀. 두 번째도 나와서 엄마 아빠 옷을 꺼내줘야 되겠네. 그게 있어서 얘가 자기 방 같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것 같더라고. 거기 감동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그러나 우리 갈 길이 또 있으니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니까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한 3개 나오면 시험에서는 3개 정도 나오면 안 해도 돼. 근데 제가 또 하나 물어봤어. 그랬더니 또 나왔어. 근데 그게 감동이었죠. 이야기도 자주 해줘야 되겠어. 이런 거는 완전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 의식 확장이 일어나 버렸어요. 주 1회 같이 해줘야지 하고 아이 쪽으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물꼬가 터졌죠. 이야기도 자주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했는데 여기도 코치가 만일에 이거 공감을 해주지 않아서 그냥 쓱 지나갈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확 들어가 줬죠. 이야기요? 어떤 식으로 해주실 거예요? 제가 거기에는 질문을 그냥 그거에는 개입을 해버려서 들어갔어.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도록 질문을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구나.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경청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이분의 의식이 지금 마음에 지금 아이와의 사랑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나는 공감하고 경청해서 다음 좀 이야기요? 어떤 식으로요? 그랬더니 사소한 것도 자주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맨날 보면은 방 안 치운다는 얘기만 했었네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리게 했어야 되는데 자주자주 대화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네요. 그래서 와 대단하네요. 정말 감동이네요. 정말 나도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와서 지금 그 얘기 하고 나시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이거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클라이막스였어요. 이분이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 방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거를 내가 저기 뭐지? 3F 경청을 한 거죠. 의도가 뭔지 보이지 않는 감정과 의도를 지금 들은 거야 여기서. 그거를 대화해 준 게 오늘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감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세션 중에 그럴 때 어떤 기분이에요? 이거 반드시 한두 번은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경청 점수가 올라가. 그러니까 슬펐을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하고 공감해주고. 기뻤을 때는, 와, 너무 좋았겠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저도 느껴지네요. 제가 그랬죠. 아이와의 둘이 행복한 모습이 느껴져요. 이런 거. 이런 게 공감이죠. 그죠? 감정을 들어준다는 표시가 나기 때문에 감정 점수가 팍팍팍 올라가겠죠. 심사위원한테.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15분 세션 중에 한두 번은 해줘야 돼. 이런 기분 물어보는 거. 근데 그게 아무데나 물어보면 안 돼. 이런 감동을 말을 해야 돼. 슬플 때 또는 기쁠 때. 그럴 때 꼭 지나치면 안 되고 물어봐줘요. 그랬더니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네, 방 치우라 그래서 내가 또 감동이야. 그래요. 나도 너무 감동이네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 볼래요? 자, 이것도 되게 좋죠. 점점 깊이 들어가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아이에 대해서 나의 진짜 부모로서의 사랑하는 마음을 옛날엔 겉에만 봤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제가 점점점 질문으로 한 커플 한 커플 깊이 들어가게 해줬죠.
자, 미안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 악수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챔피언 만들기 질문 하나 해준 거야. 긍정적인 질문.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에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이것도 히트죠. 홈런, 홈런. 이것도 어릴 때 생각이 난다. 어릴 때는 말을 잘 듣고 그 시절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감정을 느끼게 해줬잖아. 본인이 그냥 있으면 안 느꼈을 텐데 코치의 질문 때문에 감정을 느끼게 된 거야. 기쁜 감정을. 이런 게 홈런 질문이에요. 홈런. 여러분 꼭 사용하세요. 같으니까 그런 찰나찰나를 놓치지 말고 감정을 느낄 때 감동이 오고 그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열정도 오고 시각이 변하고 새로운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어지고. 자, 이런 것이 코칭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해드린 거지. 조금 더 느끼게 해드리려고 이런 감정 온도 질문을 좀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샘플 봤으니까 하면은 더 좋죠. 할 수 있으면 시도해보세요. 자, 그러나 시간 계산 항상 잘하면서 이 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추가로 할 것인가, 그냥 안 하고 갈 것인가는 무엇이 결정해요? 시간이 결정해요. 몇 분 남았냐? 몇 분 남았냐에 따라서 한 번 더 할까, 그만하고 그냥 갈까 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도 제가 보니까 딱 13분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 실행 계획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안 하고. 그것도 감동이죠. 여기서 감동적이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면서 당장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카톡에 넘겨주세요. 이거 상호책임이에요. 카톡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시간 그래 조금 더 있길래 제가 또 물어봤어. 주에 몇 번 해줄래? 이건 안 했어도 돼요. 오늘 저녁에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카톡에 올려주세요. 다음에 물어볼게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상호책임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해줬어. 주 몇 번 안아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매일 해줘야지.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하실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구조가 제가 자원찾기 그 다음에 한 거는 좀 여분의 우리 코치님의 의식 깊숙이 들어가서 감정을 나누고 시간을 가져봤지만 여러분들은 해도 되고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 네 가지 자원 찾은 다음에 실행 계획 들어가도 괜찮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 고객으로서 받았던 느낌과 또 코치로서 볼 땐 또 무엇이 얻은 것이 있는지 말씀. 이 얘기하다가 이제 3번, 4번 얘기가 나올 때는 저도 사실은 미처 생각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냥 대답하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코칭을 받는다는 게 이제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제 예상 못했던 수학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아까 의식의 확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꾸 뭐 깊게만 생각하려고 생각했지 좀 폭넓게 생각하려고 했던 거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 코칭을 받으면 좀 생각하는 거가 보는 시야가 좀 많이 넓어지고 생각 못했던 거를 많이 터치를 해주니까 이래서 코칭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걸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구만 되어주는 거죠. 고객이 그 안에 있는 거 스스로 꺼내서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감동하고 스스로 확장하도록 우리는 그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고객이 스스로 찾는다는 거 오늘 증거를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코칭이 참 멋있는 직업이에요. 네, 우선 그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건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잘할 거예요. 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설정이랑 파이발 코칭 그 프로세싱을 너무나 정확하게 해주셔서 그 중간에 목표 설정하는 것도 질문법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짜임새 있는 것, 또 그 마무리,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마지막 말을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말씀에 이제 오늘 코칭에서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로 그 모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 마지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어떠한 흐름, 매듭까지 처음에 시작하는 인사말과 그다음에 이제 매듭, 그러니까 파이발까지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끝을 맺까 계속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이제 코칭에서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정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잘했어요. 자, 끝낼 때 오늘 소감이 뭐예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오늘 좋았던 게 뭐예요? 그래야 긍정적인 걸 내놓지. 소감이 네. 뭐예요? 그러면 그냥 뭐 좋았어요. 뭐 이러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네. 좋았던 게 뭐예요? 그러면 좋았던 걸 말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션에 그 말하다가 자기가 좋았던 거 깨닫는 거야. 그러면 오늘 코칭이 값어치 있었구나. 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 좋았던 네. 게 뭐예요? 그래서 저도 당신이 그거 할 때 감동적이었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렇게 등산할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클라이막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칭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고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제가 랩업 하면서도 많이 느낀 게 그렇구나. 우리가 15분 정도 세션을 한다 그럴 때는 목표 설정 이후에 결국은 해결 자원을 찾도록 하고 거기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그 부분이 가장 클라이막스가 돼야 되고 그 내에서도 점점 더 이렇게 그 에너지를 더 증폭시켜 나가는 그게 필요한 거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더 실력을 좀 키워 나가야 돼요. 한 술에 배불러나요. 또 이제 프로세스대로만 잘해도 우리는 성공이야. 지금은. 깊은 질문은 이제 질문의 택도 수도 없이 많고 또 우리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앞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사실 뭐 기적 질문 뭐 이런 질문들을 들었을 때 그냥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홈런 질문, 뭐 클라이막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이런 질문이 맞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김윤아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코칭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구나. 여러 케이스를 많이 겪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